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대화 상자 N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입력값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문자열 타입의 메시지 정보와 그 다음에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불리언 컨트롤, 그 다음에 에러 클러스터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출력으로는 확인이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이 출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경고와 메시지를 포함하는 표준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테스트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셀렉트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에는 아이템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템 선택, 단일 버튼 대화 상자, 그 다음에 두 버튼 대화 상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4가지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련된 셀렉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을 할 건데요. 자,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서는 다시 이 셀렉트 값을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값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이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선택이란 게 없다고 하면은 내가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만약에 값을 변경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벤트도 단일 버튼 대화 상자 이벤트를 발생하고 싶은 경우에는 값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항상 디폴트 값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셀렉트 값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입력으로는 메시지 문자열 컨트롤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하나의 화일 루프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어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열거형 컨트롤의 디폴트 값을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셀렉트 값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내가 선택한 값이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메시지의 문자열이 빈 문자열인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만 이 메시지를 표시하게 할 거고,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에 대한 불리언 값을 입력을 인가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 버튼 대화 상자라던가 두 버튼 대화 상자 같은 경우는 같은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단일 버튼 대화 상자와 두 버튼 대화 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플래시콘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수행 순서를 명확하게 한 거죠. 이게 실행이 된 다음에 셀렉트 값을 다시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불러오신 다음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고, 이 다이얼로그 창에다가 내가 디스플레이해야 할 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 표시해야 될 이름에 대해서도 GUI 기반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폴더 이름을 동일하게 VI 이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게요. 우선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아이템을 좀 키우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에 대해서는 제가 셀렉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자,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아이템 선택 단일 버튼 대화 상자 두 버튼 대화 상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제가 만들었고요.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문자열에서 문자열 컨트롤 하나 가져오겠고요. 자, 관련된 거는 자,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지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프론트 패널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자, 하나의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한 값을 자, 변경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운영을 하시겠고요. 정지 버튼을 케이스 구조에 넣어 주시고 이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터미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자, 설정을 해 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셀렉트 값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 새 값을 하겠고요. 자, 셀렉트를 관련된 케이스에 추가하시겠고,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자, 코드의 그 수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사이즈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정지 버튼도 자, 여기에서 우선 메시지 값을 가져오겠고요.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시퀀스에서 첫 번째로는 자, 케이스 구조를 동작을 할 거고요. 자, 새 값을 연결해 주겠고요. 새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근데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값을 자,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버튼 대화 상자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자, 메시지를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버튼 대화 상자도 있죠. 그래서 자, 불러와서 메시지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는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불러오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 다이얼로그 창이 바로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소 누르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캡션 정보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메시지를 인가해 주시겠고, 자, 사이즈를 다시 컴팩트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활성화 버튼에 대해서 제가 조건을 좀 넣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빈 문자열 상수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비교로 가셔가지고
자,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할게요. 그래서 자, 메시지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만 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만약에 빈 문자열이면 아예 다이얼로그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시 시퀀스에서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이 select라고 하는 값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상수를 해서 아이템 선택으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자, 최적화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부분도 좀 줄여 볼게요. 자, 여기도 여기 안 높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그 다음에 단일 버튼도 자, 플래시 시퀀스도 코드 사이즈 줄이겠고요. 셀렉트 이 케이스 구조도 이벤트 구조도 줄이겠고, 화일 루프도 줄여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 select라고 하는 값을 아이템 선택이라고 하는 초기 값으로 이제 선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 이제 화일 루프가 동작을 해라 라고 할 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안 보이게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단일 버튼 대화 상자.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메시지의 암 값도 없죠. 그래서 테스트 메시지라고 제가 입력하겠고요. 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면은 테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버튼은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두 버튼 대화 상자.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테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죠. 근데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아예 입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자, 관련된 걸 선택을 하더라도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지 않도록 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하고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스플레이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메시지가 테스트라고 하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